여러분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저것은 떡갈나무다 또는 저것은 반얀나무다라고 말할 때 식물학적 지식인 나무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조건화하여 그 단어가 여러분과 실제 나무를 보는 것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무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손을 대야 하며 단어는 나무를 만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줍니까? 여러분에게 배고픔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론이 아닌 배고픔이라는 실제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실제 사실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것은 문제나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아닐까요? 여러분은 모든 도전에 조건화된 대로 반응하며 여러분의 조건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불충분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의식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작용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모든 동기, 의도, 욕망, 쾌락, 두려움, 영감, 갈망, 희망, 슬픔, 기쁨이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활동적인 부분과 잠재적인 부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생각, 감정, 활동은 표면에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위 잠재의식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특정 직감,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는 의식의 작은 한 구석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즉 모든 동기, 두려움, 인종적 및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잠재의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그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용어와 표현이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놀라운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요?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하찮고 어리석고 편협하며 조건화되고 불안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식의 영역, 단지 일부나 조각이 아닌 전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전체 영역을 완전히 인식할 때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나누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의 모습, 집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독재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으로 그를 죽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 조각난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과 생각을 조각으로 나눈 뇌가 전체 영역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 전체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 구조, 즉 모든 복잡성을 가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여 모든 생각, 감정, 동기를 하나씩 드러내고 분석하려 한다면 분석 과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아는 복잡한 존재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원하는, 부인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다양한 영향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을 때만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설명하거나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주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 귀, 신경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두려움도 모순도 따라서 갈등도 없습니다. 주의는 집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를 의미하지만 주의 즉 총체적인 인식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주변의 색깔,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 야망에 너무 몰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인도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운전사가 옆을 바라보다가 염소를 치웠는데 뒤에 앉아있던 3명의 신사들은 인식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치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사들에게 주의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나 내부 사물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 파리, 나뭇잎 또는 그 복잡성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싶다면 전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방 안에 있는 뱀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주의 상태는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총체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만약 내가 항상 나 자신을 너와 비교하고 너처럼 되려고 애쓴다면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비교가 더 큰 환상과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마치 나 자신을 분석하고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더하며 국가, 구세주 또는 인연과 같은 나 자신 밖의 무언가에 나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더 큰 수능과 따라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나는 그것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더듬거나 찾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현 상태에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은 더 이상 환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는 차원, 매일의 삶, 고통, 쾌락, 두려움은 마음을 쫓거나 하고 마음의 본성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쾌락,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는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은 쾌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은 갈등도 다른 것이라는 느낌도 없는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자체가 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설명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인식과 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걷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에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질서가 문이나 창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다른 것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덕을 쌓는 것이지 그것이 가져다 줄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다면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는 여러분 스스로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보고 절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며 절대 편을 들지 않고 절대 반대하지 않으며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절대 정당화하지 않고 절대 비난하지 않고 절대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이는 선택 없이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택 없는 인식에서 문이 열리고
갈등도 시간도 없는 차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저것은 떡갈나무다 또는 저것은 반얀나무다라고 말할 때 식물학적 지식인 나무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조건화하여 그 단어가 여러분과 실제 나무를 보는 것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무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손을 대야 하며 단어는 나무를 만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줍니까? 여러분에게 배고픔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론이 아닌 배고픔이라는 실제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실제 사실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것은 문제나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아닐까요? 여러분은 모든 도전에 조건화된 대로 반응하며 여러분의 조건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불충분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의식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작용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모든 동기, 의도, 욕망, 쾌락, 두려움, 영감, 갈망, 희망, 슬픔, 기쁨이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활동적인 부분과 잠재적인 부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생각, 감정, 활동은 표면에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위 잠재의식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특정 직감,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는 의식의 작은 한 구석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즉 모든 동기, 두려움, 인종적 및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잠재의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그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용어와 표현이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놀라운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요?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하찮고 어리석고 편협하며 조건화되고 불안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식의 영역, 단지 일부나 조각이 아닌 전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전체 영역을 완전히 인식할 때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나누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의 모습, 집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독재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으로 그를 죽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 조각난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과 생각을 조각으로 나눈 뇌가 전체 영역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 전체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 구조, 즉 모든 복잡성을 가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여 모든 생각, 감정, 동기를 하나씩 드러내고 분석하려 한다면 분석 과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아는 복잡한 존재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원하는, 부인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다양한 영향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을 때만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설명하거나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주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 귀, 신경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두려움도 모순도 따라서 갈등도 없습니다. 주의는 집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를 의미하지만 주의 즉 총체적인 인식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주변의 색깔,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 야망에 너무 몰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인도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운전사가 옆을 바라보다가 염소를 치웠는데 뒤에 앉아있던 3명의 신사들은 인식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치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사들에게 주의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나 내부 사물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 파리, 나뭇잎 또는 그 복잡성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싶다면 전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방 안에 있는 뱀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주의 상태는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총체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만약 내가 항상 나 자신을 너와 비교하고 너처럼 되려고 애쓴다면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비교가 더 큰 환상과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마치 나 자신을 분석하고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더하며 국가, 구세주 또는 인형과 같은 나 자신 밖의 무언가에 나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더 큰 수능과 따라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나는 그것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더듬거나 찾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현 상태에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은 더 이상 환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는 차원, 매일의 삶, 고통, 쾌락, 두려움은 마음을 쫓거나 하고 마음의 본성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쾌락,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는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은 쾌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은 갈등도 다른 것이라는 느낌도 없는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자체가 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설명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인식과 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걷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에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질서가 문이나 창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다른 것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덕을 쌓는 것이지 그것이 가져다 줄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다면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는 여러분 스스로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보고 절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며 절대 편을 들지 않고 절대 반대하지 않으며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절대 정당화하지 않고 절대 비난하지 않고 절대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이는 선택 없이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택 없는 인식에서 문이 열리고 갈등도 시간도 없는 차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저것은 떡갈나무다 또는 저것은 반얀나무다라고 말할 때 식물학적 지식인 나무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조건화하여 그 단어가 여러분과 실제 나무를 보는 것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무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손을 대야 하며 단어는 나무를 만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줍니까? 여러분에게 배고픔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론이 아닌 배고픔이라는 실제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실제 사실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것은 문제나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아닐까요? 여러분은 모든 도전에 조건화된 대로 반응하며 여러분의 조건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불충분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의식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작용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모든 동기, 의도, 욕망, 쾌락, 두려움, 영감, 갈망, 희망, 슬픔, 기쁨이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활동적인 부분과 잠재적인 부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생각, 감정, 활동은 표면에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위 잠재의식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특정 직감,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는 의식의 작은 한 구석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즉 모든 동기, 두려움, 인종적 및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잠재의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그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용어와 표현이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놀라운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요?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하찮고 어리석고 편협하며 조건화되고 불안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식의 영역, 단지 일부나 조각이 아닌 전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전체 영역을 완전히 인식할 때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나누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의 모습, 집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독재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으로 그를 죽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 조각난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과 생각을 조각으로 나눈 뇌가 전체 영역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 전체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 구조, 즉 모든 복잡성을 가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여 모든 생각, 감정, 동기를 하나씩 드러내고 분석하려 한다면 분석 과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아는 복잡한 존재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원하는, 부인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다양한 영향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을 때만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설명하거나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주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 귀, 신경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두려움도 모순도 따라서 갈등도 없습니다. 주의는 집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를 의미하지만 주의 즉 총체적인 인식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주변의 색깔,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 야망에 너무 몰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인도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운전사가 옆을 바라보다가 염소를 치었는데 뒤에 앉아있던 3명의 신사들은 인식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사들에게 주의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나 내부 사물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 파리, 나뭇잎 또는 그 복잡성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싶다면 전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방 안에 있는 뱀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주의 상태는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총체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만약 내가 항상 나 자신을 너와 비교하고 너처럼 되려고 애쓴다면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비교가 더 큰 환상과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마치 나 자신을 분석하고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더하며 국가, 구세주 또는 인연과 같은 나 자신 밖의 무언가에 나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더 큰 수능과 따라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나는 그것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더듬거나 찾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현 상태에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은 더 이상 환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는 차원, 매일의 삶, 고통, 쾌락, 두려움은 마음을 쫓거나하고 마음의 본성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쾌락,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는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은 쾌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은 갈등도 다른 것이라는 느낌도 없는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자체가 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설명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인식과 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걷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에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질서가 문이나 창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다른 것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덕을 쌓는 것이지 그것이 가져다 줄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다면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는 여러분 스스로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보고 절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며 절대 편을 들지 않고 절대 반대하지 않으며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절대 정당화하지 않고 절대 비난하지 않고 절대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이는 선택 없이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택 없는 인식에서 문이 열리고 갈등도 시간도 없는 차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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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